퇴근 후 2시간, 주말 3시간, 없는 시간 겨우 쪼개서 유튜브를 시작하긴 했는데 노력하는 거에 비해 구독자가 많이 늘지 않아서 속상하신 분들 계시죠? 10만, 50만, 100만 이런 대형 채널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독자를 모을 수 있었을까요? 저도 이전에 60만에서 180만까지 구독자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데요. 처음엔 유튜브의 U자도 몰라서 밤을 새서 편집을 하고 1분 단위로 클릭률을 보고 주말 내내 성과를 분석하면서 3년이란 시간을 보냈었어요. 많이 올린다거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든다고 해서 구독자가 느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회사를 퇴사한 후 그때 알게 된 여러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채널에서도 똑같이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요. 실제 지표가 드라마틱하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확신했어요. 아, 이 방법이 맞구나. 알고리즘은 간택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성장시켰던 총합 230만 구독자 채널들이 공통적으로 반드시 설정하는 세팅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댓글에 제 영상을 보고 실제로 구독자를 늘리신 분들의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도 그만큼 유용한 정보를 준비했으니까요. 꼭 구독자 늘리는 세팅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구독자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세팅 첫 번째, 채널 세팅.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어요. 유튜브 설정에 관한 것도 한번 담아주셨으면 너무 고맙겠네요. 이 채널 세팅이 구독자가 적을수록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채널 세팅은 정말 다양한 게 있지만 오늘은 필수로 해야 하는 2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볼게요. 첫 번째, 채널명입니다. 처음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이 채널명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채널명은 무엇인가요? 혹시 꿈틀이, 쫄랑이, 유블리 이런 느낌의 이름을 갖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이런 이름으로는 구독자를 늘리는 데까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꿈블리라는 간판을 봤다고 해볼게요. 어떤 걸 하는 곳인 것 같나요? 카페? 미용실? 소품샵? 옷가게? 정말 추측하기 어렵죠. 채널명 역시 이 드넓은 유튜브 판에서 나를 알리는 가장 첫 번째 간판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일남님 채널이 있죠. 이 채널은 딱 봐도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편집하는 여자 편집녀님 채널도 편집을 알려주는 채널이라고 예상할 수 있죠. 물론 슈카코믹스나 찰센터 등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대형 채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분들처럼 개인이 드러나서 팬덤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그리 좋은 스타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찰스엔터님은 오랜 시간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지금의 성과를 갖게 되신 분이세요. 저 역시도 채널 이름을 조금 여러 번 바꿨었는데요.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알리고 싶어서 PD를 채널명에 넣었고 추가로 구독자 100명 만들기라는 부제를 붙여서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채널도 혹시 이름에서 하고자 하는 주제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조금 더 구체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추가로 처음 채널을 만들면 유튜브에서 임의로 채널 핸들이라는 걸 생성을 해주는데요. 한글로 꼭 바꿔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채널명과 관계없이 영어와 숫자의 조합으로 자동 생성돼요. 이걸 한글로 바꿔둔다면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우리 채널명이 바로 노출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사실 더 디테일한 채널 세팅법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다 다루긴 어려워 반드시 이 2가지만은 필수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썸네일 관리. 썸네일은 반응이 없을 때 얼마 주기로 바꿔야 하나요?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게 바로 이 썸네일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우선 우리가 왜 썸네일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 다뤄졌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클릭률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 영상이 2명에게 노출되어 그중 1명이라도 누른다면 클릭률은 50%예요. 반대로 내 영상이 100만 명에게 노출되었고 그중 1만 명만이 누른다면 클릭률은 1%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노출수와 클릭률 둘 다 봐야 하는데요. 채널 규모가 작다라고 한다면 클릭률에 집착해서 봐주셔야 하고요. 내가 1만 이상의 채널의 규모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노출수랑 같이 보면서 채널 전체적인 흐름을 봐주셔야 합니다. 몇 퍼센트면 잘 나온 걸까요? 일단 클릭률 목표를 세워야 돼요. 클릭률은요 채널마다 다 다릅니다. 그냥 냅다 나 클릭률 10%면 잘했다고 할래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채널 평균 클릭률이 몇 %인지 평균 클릭률이 10%라면 나는
나는 10%면 잘 나왔다고 할래. 대신 9%로 떨어지면 그때는 바꿀래. 이렇게 평균치를 설정하고 목표 클릭률을 정해주셔야 돼요. 제가 운영했던 180만 채널은 11에서 12%만 나와도 정말 잘했다고 평가했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20만인 채널은 15%는 나와야 잘했다고 보고 있어요. 내 채널은 현재 어느 수준인지 파악을 하고 그것보다 살짝 상향해서 목표를 설정한 후 그것보다 미달이면 교체, 잘 나오면 좋은 썸네일의 래퍼로 수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교체 주기는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채널이 작으면 하루마다 바꾸시는 거는 비추천해요. 알고리즘을 타고 노출이 생겨야 되지만 그 모수가 작기 때문에 그 시간이 조금 걸릴 거거든요. 그런데 1시간 클릭률이 0%다, 2%다 누가 봐도 너무 낮은 숫자라면 당장 바꾸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마 채널이 작다면 노출수 역시 높지 않을 텐데 클릭률까지 낮다면 정말 노출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알고리즘 선택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교체하는 썸네일의 문구는 어떻게 써야 좋을까요? 크게 썸네일은 썸네일 문구, 썸네일 이미지, 그리고 글 제목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문구는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것으로 이전 영상에서 호기심과 범용성을 지켜서 작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바로 공감이 필요합니다. 나만 웃기진 않은지,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나 소위 어그로만 끈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사실 썸네일 문구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문구만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요. 그 문구를 더 강화시키는 이미지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영상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아파트 이미지 넣으면 맞는 걸까요? 카테고리는 일치할지언정 문구를 강화시켜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역시 호기심을 끌 수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미지만으로 호기심을 만들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작게 꼬리 자막으로 호기심을 자극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글 제목은요. 검색 키워드를 잡는 역할을 해요. 내가 특정 주제에 중요한 걸 다루지만 썸네일의 범용성을 잡기 위해 많이 주제가 숨겨졌다면 글 제목에서 해당 키워드를 넣어서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사람들이 관심 있는 키워드인지 한번 확인하고 작성해 주세요. 구글 트렌드나 유튜브 연관 검색어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를 찾아서 작성해 주신다면 사람들이 검색하는 확률이 확 올라가겠죠? 세 번째, 명확한 내용 구성. 제게 따로 질문을 남길 수 있는 링크에 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영상을 만들 때 전체적인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가장 가성비 좋은 기획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6화 원칙 아시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OW1H요. 이 6화 원칙이란 보도기사나 어떤 문장을 쓸 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6가지 규칙을 의미해요. 이 6가지를 지킨다면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는 뜻이죠. 유튜브 기획에도 이 문법이 얼추 비슷해요. 그렇지만 이 6가지가 전부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이 3가지만 들어가도 충분히 콘텐츠가 완성됩니다. 어떤 토픽, 즉 현상 또는 문제를 청중에게 던지고 그 토픽이 왜 발생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딱 콘텐츠의 기본 구성이에요. 예를 들어 성공한 사람들은 오전 5시에 일어난다 라는 이야기로 콘텐츠를 구성해본다고 할게요. 처음에는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오전 5시에 일어난대요. 유명한 부자도 그렇게 했고요. 유명한 운동선수도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주제와 여러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토픽을 던집니다. 그 다음 그들은 왜 아침 5시에 일어났는지, 그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이득을 보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 왜 그 사람들이 아침 5시에만 일어나야겠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토픽과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줍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그걸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어떠세요? 콘텐츠에 기승전결이 생기죠. 이렇게 확실한 구조 하나를 익히게 되신다면 콘텐츠 구성이 조금 쉬워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구조고요. 이 안에 녹여야 할 내용의 특성도 있어요. 바로 공감과 정보입니다. 사실 이 중에서도 중요한 건 공감이에요.
이렇게 구조, 즉 방법에만 몰입한다면 우리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여러 가지를 놓치게 돼요. 사실 사람들은 정보만으로는 사람들이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정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린 단순히 백과사전을 보거나 챗GPT로 원하는 정보만 얻겠죠. 즉 우리의 콘텐츠를 볼 이유를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공감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노란 머리병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저도 이거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갑각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라고 해요. 이 주제가 우리 삶에 맞닿아 있지는 않죠. 이 주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주제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콘텐츠 제작 능력에 아직 능숙하지 않은 우리들이 노란머리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드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주제를 확장시켜서 갑각류에 대해서 다뤄볼 수도 있겠죠. 무엇을 자체를 노란머리병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새우, 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들이 없으면 겪게 되는 문제를 다룬다면 그들이 아프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는 감정을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취약한 병인 노란머리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조금 더 노란머리병에 관심을 끌 수 있을 거예요. Y나 하오에도 지금처럼 똑같이 공감 가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사실 정보는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정보 또한 공감 가는 주제, 공감 가는 이유, 공감 가는 방법이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롱런할 수 있는 비법이니까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구독자가 적은 채널일수록 반드시 세팅해야 되는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채널 세팅, 두 번째 썸네일 세팅, 세 번째 콘텐츠 구조 세팅. 알려드린 이 방법을 실제 적용하신다면 구독자가 확연하게 달라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 끝까지 보시고도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걸 다 봤는데 정작 나는 뭘 해야 되지? 나는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왜 가능이 없지? 채널을 접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요. 심정이 정말 공감이 갑니다. 저 역시도 아무것도 몰라서 여러 유튜브 영상을 받아쓰기도 해봤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조회수 10밖에 안 나오던 영상을 붙들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고민했던 시간들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때 저한테 가장 도움이 됐던 건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분석했던 시간들도 물론 도움이 되었지만 이미 그 길을 걸어가 본 분들의 노하우와 조언을 얻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정확한 방향과 확신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실제로 60만에서 180만 채널을 키우고 운영했던 실전 메인 PD로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겪는 혼란을 없애고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의 채널을 직접 분석하고 채널 리포트를 제공드려서 전반적인 채널의 흐름과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요. 당장 채널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솔루션과 실현 가능한 전략을 드리려고 해요. 이번 자리는 첫 오픈인 만큼 딱 5분만 모집할 예정입니다. 조금 밀착해요. 1대1로 진행될 예정이라서 많은 분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제가 추후에 진행할 이벤트나 프로그램에 대한 우선권도 함께 드릴 예정이에요. 채널에 대한 자세한 진단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고정 댓글 신청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채널을 살리고 여러분만의 행복한 콘텐츠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저와 함께 구독자 100명이라는 꿈 제대로 이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